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신다면 네, 채팅창에 잘 들린다는 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분이라도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채팅창에 잘 들린다고 잘 들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2022년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신나는 조합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신나는 조합 창업 육성팀 강선균 과장입니다. 네, 모두 잘 들린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희 신나는 조합 온라인 사업 설명회 신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은 협동조합 창업을 희망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을 통해 준비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고요. 참여 대상은 협동조합을 설립을 희망하시는 예비 창업팀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고요. 오늘 진행 내용은 협동조합 안내, 창업지원 사업 요건 및 지원 내용 안내, 그리고 창업지원 기간 저희 신나는 조합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이제 채팅창에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신청 링크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당 링크 아래에 보이는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나 저희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유튜브 화질이 굉장히 뿌옇게 보이고 잘 안 보인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직접 휴대폰이나 PC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화면에 휴대폰 경우에 화면을 터치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이 있거든요. 이 설정 버튼을 통해서 화질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을 좀 더 고화질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화면이 잘 보이실 겁니다. PC에서 시청하시는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동일한 이 톱니바퀴 모양이 있을 거고요. 이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 설정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화질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화질 설정을 통해서 화면을 해상도를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사업 설명의 자료집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자료집 같은 경우에 사전 신청을 해주신 분들께 그분들 중에서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자료집을 보내드렸어요. 메일로. 그래서 지금 메일 접속을 해보시면 신청하실 때 입력하셨던 메일 주소 거기에 접속하시면 저희가 메일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오늘 설명의 자료집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나 사전 신청을 하지 않으셔서 자료집을 못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채팅창에 저희 담당 주인님이 자료집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휴대폰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유튜브 화면에서 나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설명을 다 듣고 자료집은 좀 나중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신나는 조합에 메일로 자료집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저희 신나는 조합 메일 주소를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 메일 주소로 자료집 요청합니다 하고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다 자료집을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사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진행 순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조합 소개, 그리고 사업 안내,
그리고 지원기관 소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인데요. 혹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때 교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의 역사인데요. 협동조합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느냐? 영국의 로치데이 협동조합을 협동조합의 시초라고 합니다. 1844년에 만들어졌고요. 이 로치데이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당시에 영국에서는 소상인들이 밀가루를 판매할 때 밀가루에 모래나 흙을 섞어서 판매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질이 낮은 식료품, 생필품들을 비싸게 파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 노동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들이 모여서 함께 식료품, 생필품 마트를 열게 됩니다. 협동조합 방식으로요. 그게 바로 최초의 협동조합인 로치데이 협동조합이고요. 그 로치데이 협동조합이 오늘날 잘 알고 계시는 생협, 생활협동조합이죠. 생협의 시초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치데이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영국에서 법으로 최저임금제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을 한 걸로 유명을 하죠. 이렇게 협동조합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문제나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을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협동조합은 좀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느냐? 여러분, 농협이 협동조합인 걸 알고 계신가요?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의 줄임말이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의 줄임말이죠. 그리고 서울의도 협동조합이고, 아이쿱도 생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생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농협도 있었고, 신협도 있었고, 생협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협동조합들이. 많은 분들이 이게 협동조합이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협동조합이 한국의 역사에도 굉장히 많은 협동조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12년 말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기존에 농협법도 있었고, 신협법도 있었고, 생협법도 있었어요. 근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기존에는 협동조합으로 법인,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자조, 금융, 은행을 만들 수 있거나 딱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업종이나 유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는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협동조합으로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협동조합 기본법이 기존에 있었던 개별법 협동조합, 농협이나 신협과는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주식회사 법인처럼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핵심이고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은 바로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1884년부터 로치데이 협동조합부터 시작된 영국의 협동조합 개수는 2021년 기준으로 한 7천여 개 있다고 통계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기본법 협동조합 2012년부터 시작이 됐죠.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럼 한국 기본법 협동조합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영국이 7,000개밖에 안 되니까 한 150년 역사에 영국이 한 7,000개밖에 안 되니까 한국은 한 10년 정도, 기본법의 역사는 10년 정도밖에 안 되니 더 적을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들을 하실 텐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국의 기본법 협동조합 개수는 22,600여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졌죠. 서울에만 4,835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죠.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오늘 아침 통계 기준이고요.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났으니까 몇 개가 더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서울은 4,800여 개, 네, 전국적으로는 22,600여 개, 이렇게 많은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졌죠. 이제는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으로 창업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가고 있다. 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통계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협동조합은 대체 무엇이냐? 네,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에서는 협동조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 그래서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건 모두가 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1인 1표로 네, 공동으로 이 출자금을 납입하고 이 공동의 회사를 함께 설립하는 공동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1인 1표를 통해서 운영된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사업체다.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을 동호회나 친목회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협동조합은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체다. 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채팅창에 여러 가지 문의가 올라오는데요. 이 문의 사항 관련해서는 저희 팀의 담당 팀원이 아마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질의응답 때는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담당 팀원이 확인하고 네, 회신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네, 사업체까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희 쪽에 상담 전화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윷놀이하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다라고 전화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윷놀이는 동호회나 친목회, 네, 같이 놀이를 하는 형태지 그게 협동조합, 비즈니스를 하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호회와 친목회와 협동조합은 다르다. 협동조합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체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통의 필요와 열망, 아까 로치데이 협동조합의 사례처럼 협동조합은 함께 해결하고 싶은 어떤 공통의 문제가 있어야지만 시너지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어하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풀어가는 게 바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공통의 필요와 열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율적이고 자발적이다. 이런 부분들은 다 단어상, 문맥상 다 알고 계실 거니까 특별한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공동의 방식으로 사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서, 조합원들끼리 힘을 모아서 함께 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에는 7가지 원칙이라고 있는데요. 7원칙이 있는데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렇게 7가지 원칙을 통해서 운영이 됐고요.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이런 부분들은 네, 제가 조합원을 가입할 때 인종, 정치적 성향, 성별 이런 걸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 민주적 관리는 1인 1표, 그리고 경제적 참여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누구나 다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함께 경제적 참여를 해야 된다. 자율과 독립은 협동조합은 운영상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직원들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을 꾸준히 제공해야 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들 간의 협동도 중요하지만 다른 협동조합 간의 협동도 중요하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7가지 원칙입니다. 제가 지금은 짧게 설명을 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저희 신나는 조합의 교육을 듣게 되시거나 창업팀에 선정돼서 저희 교육을 받게 되면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7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에서는 제5, 6, 7 원칙, 이 3가지 원칙은 반드시 협동조합이 수행해야 될 필수 사업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5번, 6번, 7번을 사업을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시고 반드시 사업을 수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 협동조합의 우리가 주인은 조합원이라고 하고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하죠. 우리가 주식회사의 주주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으면 자기가 많이 출자를 할 수가 있죠. 주식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네, 돈이 많으면 많이 살 수 있는데 협동조합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출자금을 많이 낼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출자금의 한도는 30%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고요. 협동조합은 의결권에 있어서 1인 1표, 1인 1표로 운영이 되지만 주식회사는 한 주 한 표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사실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의결권에 있어서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연히 더 많은 회사 운영에 있어서 더 많은 개입을 할 수가 있죠. 자본을 가진 사람이요. 근데 협동조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출자를 하더라도 똑같이 모든 사람이 1인 1표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이게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동조합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을 배당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출자를 많이 한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한테 많은 배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협동조합은 내가 낸 출자금에 따른 배당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이용배당이라고 해서 본인이 얼마나 협동조합의 매출 성장, 이익 발생에 기여했는지를 조합 내부의 약속에 따라서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협동조합에는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만 협동조합에는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배당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네, 잠시만요. 제가 숨을 고르면서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네, 사실 사업 설명이라고 왔는데 사업 설명에 계속 교육을 하면 다들 지겨워하시고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최대한 짧게 끝내기 위해서 급하게 좀 진행을 했고요. 협동조합은 대략 이런 거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더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소개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 이 사업 목적은 협동조합 창업 수요자를 대상으로 창업 지원을 통해 준비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5월 초에 저희가 선정이 되시면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5월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 사업은 5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지원 내용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신 팀은 팀당 일단 기본적으로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요. 플러스 알파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저희가 8월에 창업팀 중간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중간평가를 통해서 추가 사업비를 차등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팀은 100만 원, 어떤 팀은 최대 2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로 추가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가장 최대로 많이 받는 팀은 한 700만 원, 적게 받는 팀은 한 600만 원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대략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창업팀에 선정이 되시면 협동조합 창업 과정에 필요한 필수 교육을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성장 단계별 맞춤형 담임 전문 멘토링, 저희가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월 2회 이상씩 멘토링을 통해서 협동조합으로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비즈니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멘토링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 협동조합의 업종에 맞는 전문가를 매칭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신나는 조합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 기관이잖아요. 서울권역 통합지원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협동조합 설립이나 사회적 기업 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이제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 작성하는 것들을 저희가 검토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잘 지원해드립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저희 창업팀에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관련된 서류나 이런 부분들 진행 과정도
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 창업팀 사업비 500만 원 중에서 설립에 필요한 비용들을 법무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서류 작성하는 부분들, 네, 구청이나 주무부처의 인가 신청을 넣기 위한 네, 서류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드리고 나머지 설립 등기나 사업자 등록은 사실 법무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통해서 법무사 비용을 써서 진행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네, 그렇다면 신나는 조합에서는 어떤 유형들을 모집을 하느냐, 모집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는 청년팀과 시니어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 5기가 있네요. 네, 청년 같은 경우에는 만 39세 이하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에는 만 34세였는데 올해 만 39세로 변경이 돼서 네, 이 5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청년은 만 39세 이하, 39세 이하인 분이 대표로 참여를 하시거나 하고자 하는 주 사업이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을 희망하는 팀은 저희가 청년팀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니어팀은 만 55세 이상인 분이 대표로 창업을 희망하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주사업이 시니어,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돌봄 문제라든지 시니어분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팀은 저희가 시니어팀으로 봅니다. 그래서 청년팀과 시니어팀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최소 5팀 이상을, 청년 시니어 합쳐서 5팀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현재로서는 현재 신청 현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5팀이 다 신청하지 않았죠. 현재 저희 신청 현황을 보면. 그래서 아직 저희의 TO는 아직 굉장히 넉넉하게 남아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신나는 조합 TO는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신규로 설립하시는 분들도 신청 가능하고요. 이미 협동조합을 설립하신 분들은 3개 이상의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설립하려고 하면 그것도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인데 지금 우리가 일반 협동조합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에서 일반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바꾸고 싶다. 그걸 조직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최소 3인 이상의 팀원을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조직 변경을 하시려는 분들은 조직 변경을 희망하는 법인 1개소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모집 대상 설명을 드렸고요. 네, 제외 대상,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팀으로 신청한 팀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정 당시 팀원 중 과거 동일 사업에 참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요.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그리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6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당연히 신청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7번은 제재 중인 자,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으로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이 사업에 신청이 제한이 되고요.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요하다고 표시한 이유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예정인데 이것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른 부처나 다른 기관의 신청해서 똑같이 사업을 같이 동시에 받는, 기간 내에 동시에 받는 경우, 우리가 5월 초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이잖아요. 협약기간이잖아요. 협약 체결하고 사업기간이 11월 말까지잖아요. 그러니까 5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참여를 하는데 동일 기간에 다른 사업에, 유사한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미 다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기간이 겹치는 다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신청 자격에 제한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선정 절차는 모집 공고는 3월 28일 월요일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 설명회 2시에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고요. 신청 마감, 저희 사업 신청 마감은 4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4시까지 꼭 신청 기한이 넘지 않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정 심사는 4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저희 신나는 조합에서 대면 PT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PT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때 일정을 비워두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이 되고 나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에 네, 적격 여부가 다 통과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대면 PT, 대면 심사로 넘어갈 예정이라서요. 일단 신청을 하시면은 대면 심사는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적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팀이 아니다, 시니어팀이 아닌데 신나는 조합에 신청했다. 그런 경우에는 적격 탈락이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맞게 내가 만 39세 이하인 분이 대표로 참여하면서 청년팀을 신청을 잘 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대면 심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당연히 높겠죠. 당연히 적격 여부에 적격 탈락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정 심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면 PT 일정 꼭 보시고 확인하시고 일정을 잘 비워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가 선정 공고는 4월 29일 금요일 한국사회지역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종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평가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공고문상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공고문상에는 협동조합의 이해도 및 조합의 설립 의지, 사업 모델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및 기타 뭐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건데 이 항목별로 세부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네, 세부 평가 요소가 있어서 미션 비전의 명확성 및 실현 의지.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미션이나 비전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한 팀, 네, 명확한 팀이 네, 좋은 팀이다라고 지금 평가 요소상 그렇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정신 및 운영 원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협동조합 관련된 교육을 사전에 받았거나, 네, 아니면은 협동조합을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한 조합원으로든 협동조합 임원으로든 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운영 원리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협동조합 창업 모델로서의 적절성. 이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협동조합을 설립할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업종을 비하하거나 뭐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을 갑자기 협동조합을 하겠다. 근데 너무 뜬금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업종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같이 공동의 방식으로 협동조합 모델로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거의 개인 사업자처럼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5명 모아가지고 우리가 협동조합으로 이 휴대폰 판매업 하겠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게 창업 모델로 적절하느냐? 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창업 모델로 적절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평가 기준이 되고요. 사업 모델 추진의 필요성.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비슷해요. 이게 협동조합 모델로서 적합하냐? 이게 사업 모델 추진하는 게 필요한 사업이냐? 네, 협동조합 형태로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게 되고 조직 인력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력이 그만큼 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 인력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느냐. 적어도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동조합으로 마을 카페를 운영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 조합원들이나 뭐 임원이나 사람들 구성원 중에서 그 카페 운영이나 창업에 관련해서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것 관련된 뭐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했다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이게 실현 가능성이 높구나 해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의 충분성, 적절성 이런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사업적으로 좀 리스크가 이런 것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종식되어가는 과정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누가 가장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가 여행업,
교육 서비스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문화예술 그런 부분들 그런 업종으로 우리가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네,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 적절한 답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유사 모델과 어느 정도 우리가 차별성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런 경제적 효과, 사회적, 환경적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이게 확장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혹은 이제 경제적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신규로 창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것들 다 달성해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돼? 네, 사실 신규로 협동조합 법인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다 사실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들을 얼마나 잘 설명해주고 심사위원분들한테 어필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사실 지금 아직 창업을 하시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리고 혹은 우리가 아직 뭔가 비즈니스나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해왔던 경험이 없는 곳이라면 다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어필하고 설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계획을. 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가점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가점은 일단 청년 창업팀 같은 경우에는 가점 3점을 받습니다. 신청 당시 청년 만 39세 이하가 대표인 창업팀 또는 주사업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팀은 가점 3점을 받게 되고요. 디지털 탄소 중립 분야 창업 희망을 하는 경우에도 가점 3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탄소 중립에 관련된 사항은 오른쪽에 제가 빨간색 네모표 안에 넣어놨거든요. 네모 박스 안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창업팀은 가점 1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지원기관으로부터 협동조합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창업팀은 이수증을 받아서 저희 신나는 조합 창업유성팀 저희 jfsup@naver.com 이쪽으로 이수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지원기관이 어디냐? 전국에 제가 알기로 16개의 통합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전국에 16개 통합지원기관이 있는데 서울은 바로 저희 신나는 조합이 그 통합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나는 조합에서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아마 격주로 이제 협동조합 설립 운영 설명회라는 것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신청 내역이 있고 신청 이수하신 분들은 다 저희 신나는 조합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그 내역을 그래서 혹시나 저희 쪽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쪽에 이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안 되고 신나는 조합 기반 조성팀이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운영 설명회를 하는 그 기반 조성팀에 문의를 하셔서 저희한 그 교육을 받았는데 이수증을 발급해 주세요라고 해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증 발급 받으셔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점 사항들까지 잘 확인을 하셔서 가점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가점을 챙겨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사업 일정은 선정 발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4월 29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협약 체결은 5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진행은 5월부터 11월까지고요. 중간 평가는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과 공유회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11월로 예정하고 있고 창업팀 최종 평가도 11월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저희가 5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산이나 증빙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끝나는 11월 달에 사업비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정산과 증빙을 다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에 증빙이 없는 사업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진행한 사업은 정산이 없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금 받고 나서 11월 달에는 집행한 것에 대한 증빙 자료를 다 정산 작업을 다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청 및 접수 방법인데요. 신청 링크는 위에 보이시는 바와 같고 저희 홈페이지 접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혹은 협동조합 홈페이지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 접속하셔서요. 공지사항 및 공고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링크 접속해서 신청서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 신청서는 오프라인 제출이 아니라 온라인 제출입니다.
네, 신청 접수는 온라인 제출이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요. 저희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신청이라는 신나는 도전, 네, 신나는 도전의 신청 부분에 들어가면은 아마 이 공고문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연합회를 설립하시려는 분들 혹은 조직 변경을 하시려는 분들은 추가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연합회를 설립하시려는 분들은 모집 공고일 이전에 이제 협동조합 신고증 등 이런 부분들, 지금 최소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개 이상의 협동조합들이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설립되었으면 증빙할 수 있는 네, 신고증 등을 추가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조직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뭐 신고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고문상에는 아마 신고증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제 법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 핵심적인 건 법인 등기부죠. 등기부의 법인 성립 연월일을 봐야지만 그게 법인 성립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긴 합니다. 네, 그거는 뭐 참고사항 말씀드리고요. 조직 변경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및 가장 최근에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신나는 조합 창업 육성팀 이메일 jfsup@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신청 서류 작성 팁 말씀드리는데요. 신청 링크 접속을 하시면 하단에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팀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이거를 직접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같이 팀원들이랑 같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직접 이거를 작성을 해보시고 이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링크를 접속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작성 팁이라서 작성 신청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작성해 보시고 이건 작성해 보시는 건 연습입니다. 연습을 해 보시는 거고 최종 제출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신청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 최종 제출은 무조건 온라인 제출입니다. 제가 너무 강조하려다 보니까 지금 말이 꼬이는데요. 최종 제출은 무조건 신청 링크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다. 연합회나 조직 변경을 하시는 분들은 추가 서류는 메일로 제출하지만 신청은 무조건 온라인으로 일단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메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신청서 저희 쪽에. 메일로 보내면 접수가 안 돼요. 무조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창업지원기관 저희 신나는 조합은 청년 시니어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이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소개 자료가 아마 첨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개 자료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신나는 조합이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비전과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신나는 조합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요약되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사업 소개, 사업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관 소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소개 진행할 텐데요. 저희 신나는 조합은 법인격은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비전은 사회적 경제의 핵심 플랫폼, 그리고 슬로건은 사회적 경제 신나는 조합에 다 있다. 1070 세대통합 NGO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경제의 중간 지원 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상근 인력은 31명이 일하고 있고 사회적 금융팀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 융자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융자 사업, 자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반 조성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 인증 지원 업무, 그리고 창업 육성팀은 사회혁신가, 제가 있는 창업 육성팀이죠. 창업 육성팀은 사회혁신가 육성이라고 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창업하려는 분들을 교육하고 멘토링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지원팀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원 연계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업들의 후원처를 발굴해서 기업의 자원을 연계한다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경영지원팀은 저희의 총무나 회계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나는 조합은 사회적 금융,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 세 가지 파트에서 크게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융자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그리고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서울권역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통합 지원 기관 사업을 저희가 10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고용노동부고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부처가 바로 기획재정부죠. 고용노동부하고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이 바로 저희 신나는조합입니다. 서울권역 통합지원기관이 바로 저희 신나는조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창업 육성, 기반 조성,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육성 사업은 지금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나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 취창업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하나생명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반 조성 사업으로는 다양한 서울시 사업이나 진흥원 사업, 다양한 고용노동부 부처 사업,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융자 사업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나는조합의 활동을 보시면 통합지원기관으로서 그리고 창업육성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기관입니다. 하나생명 후원을 받아서 시니어 청년 사회적 경제 취창업 지원 사업, 청년과 시니어를 위한 취창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 취창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을 해왔었고요. SK 이노베이션이랑도 함께 협력해서 환경 분야 소셜 비즈니스 발굴, 그리고 환경 분야 소셜 벤처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들도 수행을 해왔었죠. 네, 그리고 저희 신나는조합의 가장 큰 특징이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일하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저희 대부분의 직원들이 청년인데 시니어 전문위원, 이미 기업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은퇴한 시니어분들이 저희 신나는조합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함께 사업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런 은퇴 시니어분들의 다양한 경험이 녹아있는 조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신나는조합의 자랑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2021년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을 했었고 저희가 작년에 우수 창업지원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도 받았고요. 네, 그만큼 저희가 이런 창업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역량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창업 지원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법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보통 평균 한 3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을 해요. 네, 이것도 본 트랙과 예비 트랙이 좀 나눠져 있는데 아무튼 이게 그래서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으로 많이들 넘어갑니다. 네, 신나는 조합은 이 두 개의 사업을 모두 다 운영하는 기관이다. 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창업 지원 기관으로서 작년과 재작년에 우수 창업 지원 기관으로 선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발굴된 우리 창업팀들이 이제 육성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었던 창업팀 한 팀이 올해 저희 기관에 육성 사업으로 또 육성 사업에 참여를 해서 신청을 해서 또 선정이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신나는 조합에 참여한 우리 신나는 조합에 함께 결합된 창업팀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시니어팀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에 신청했던 시니어팀 한 팀은 저희가 진행하는 하나생명 시니어 창업 경진대회 그걸 통해서 상금도 받으셨어요. 저희가 연계해가지고 그 사업을 통해서 상금도 받으셨고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SK 이노베이션, 하나생명 이런 민간 기업들과 함께 연계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한 창업 활동을 지원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저희 신나는 조합 통합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작년 한 해 15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많은 협동조합들이 저희 신나는 조합을 통해서 설립이 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협동조합 설립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회적 기업 인증도 저희 신나는 조합에서
네, 73개 정도 인증이 됐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이나 협동조합 설립에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신나는 조합은 저희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서 사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요.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라든지 서울지역 협동조합 협의회, 뭐 사회적 기업 협의회, 네,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공동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신나는 조합 다양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신나는 조합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31명의 직원 중에서 24명이 2030 세대의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와 기획력 그리고 추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니어 전문위원분들이 함께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시니어분들의 경험도 녹아 있지만 이 젊은 세대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그런 기획력과 추진력이 굉장히 좋아서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을 했었죠. 그래서 청소년들을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청소년들을 위한 서울 쿱 투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생협들, 대학 내에 있는 생협이라든지 지역 내에 있는 협동조합들을 방문해서 투어하는 이런 청소년 대상으로 투어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협동조합, 스터디 모임 같은 것도 개최를 했었고 네트워킹 행사 이런 행사들도 개최를 했었고요.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희 신나는 조합의 창업 지원 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시간 관계에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협동조합 전문성이 높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무 담당 책임을 맡고 있는데 저는 신나는 조합의 강성균 과장이고요. 저는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그리고 협동조합 팀코치 육성 프로그램 등을 수료를 했습니다. 진흥원에서 진행한 그런 프로그램들에 이미 협동조합과 관련된 프로그램 다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제가 신나는 조합에서만 벌써 한 7년? 벌써 협동조합 설립만 제가 7년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설립 운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임기호 창업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굉장히 그 큰 기업이죠. 큰 기업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셔서 이런 비즈니스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분들도 관련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어서 저희 협동조합 전문성이 높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 멘토 풀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나는 조합도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중랑구청이랑 협약을 체결했어요. 구청이랑 협약을 체결하고 중랑구 내에 창업팀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입주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중랑구 내에 있는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있는 이 입주 공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이고 저희 신나는 조합의 교육장이나 회의실, 코워킹룸, 휴게실 이런 부분들 창업팀이면 당연히 저희 창업팀에 선정되시면 당연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신나는 조합은 서대문역, 광화문역 옆이죠. 서대문역 바로 근처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창업 프로그램을 보시면 사전 진단을 통해서 매달 담임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고 협동조합 창업팀의 업종에 맞춰서 전문가를 연계한 전문 멘토링 그리고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들, 사회적 경제 맞춤 교육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창업팀들이 다양한 지역사회나 사회경제 지원기관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네트워킹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도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신나는 조합이 서울권역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를 1대1로 매칭해서 협동조합 법인 설립을 체계적으로 밀착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협동조합 법인 설립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시거나 어려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신나는 조합이 맞춤형으로 잘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신나는 조합 창업팀이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계속 밀착 지원하고 함께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라고 해서 MTA 방식의 집단 멘토링 프로그램도 작년에 운영을 했었고 올해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교육 계획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저희가 33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한 30시간 내외로 교육을 제공을 하고요. 한 20시간 이상만 이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33시간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한 20시간 정도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대표님이나 팀원분들이 다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꼭 다 참여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참여 가능한 분들이 최대한 참여를 하셔가지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 저희가 작년에 창업팀들이 김해, 광주, 인천, 양평, 서울 이렇게 5개 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각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교육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네트워킹 행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더라도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다들 바쁘시잖아요. 바쁘셔가지고 동영상 강의도 병행을 했어요. 제가 동영상으로 미리 강의를 해서 녹화를 해놓고 그 강의를 들었다는 이수증, 이수 확인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교육을 받으신 걸로 인정을 해드렸거든요. 이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교육을 꼭 시간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다. 네, 교육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너무 힘들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최대한 창업팀들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작년에 진행했던 사진들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창업팀 진단표, 사전 진단이라고 해서 창업팀의 창업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저희가 진단표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창업 사회적경제 기업가 역량, 뭐 협동 가치,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평가, 사업 실행력, 그리고 협동조합 법인 설립에 대한 준비도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창업팀들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저희가 그래프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판단을 해서 이 창업팀 판단이 되면 사전 진단을 통해서 이 창업팀의 진행 상황이 딱 파악이 되면 이것에 맞춰서 저희가 오른쪽 사진과 같이 멘토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임 멘토링. 네, 창업팀의 맞춤형 단임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고 네, 전문 멘토링을 연계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다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맨 위에가 전문 멘토링 진행했던 사진이고 중간에 보시면 이게 사진들이 이제 교육을 진행했던 사진들입니다. 저희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줌으로. 그리고 하단에 있는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이 제 사진인데 이 사진은 뭐냐면 온라인 동영상 녹화 강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강의를 해놨고 이 강의를 네, 수료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고 이 유튜브 링크를 공유해 드렸거든요.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저희가 창업팀들 네트워킹 행사, 창업팀 전체 워크숍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손을 들고 사진을 찍었던 작년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창업 지원 기간 네, 소개를 드렸고요. 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질의응답은 네, 여건상 지금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네,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해서 네, 시간 내에 끝내려다 보니까 네, 굉장히 급하게 진행을 했네요. 네,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기존에 이미 질문을 좀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만 39세 이하의 시니어 쪽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뭐 시니어 팀으로 지원해도 사업 아이템이 시니어 팀에 해당하는 시니어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시니어 팀에 해당이 되니까요. 시니어 팀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긴 하지만 추천드리진 않죠. 왜냐하면 청년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점을 받을 수 있고 더 유리하니까. 네. 그리고 목소리가 작아져서 네, 제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하다가 마이크를 좀 떨어뜨렸더니 작아졌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인가와 함께 협동조합 인가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어떤 거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협동조합이라는 건 법인을, 회사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회사를 만드는 방식이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이미 법인이 만들어진 곳들이, 회사가 만들어진 곳들이 우리가 사회적 목적, 그냥 회사 비즈니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인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인증 신청을.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너네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기업이니까 나라에서 뭐 인건비 지원도 해줄게, 뭐 다양한 사업 개발비 지원도 해줄게 라는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일단 협동조합 법인이 됐든 주식회사 법인이 됐든 법인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 법인을 만든 후에 요건을 갖춰서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협동조합 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인과 동시에 협동조합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하신 후에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으로 넘어갈 때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출신 창업팀들은 서류심사 면제예요. 서류심사 면제를 받습니다.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선정돼서 창업했던 팀들은, 협동조합 법인 창업했던 팀들은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들어갈 때 서류 면제다. 서류심사 면제다. 그 혜택이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사업이 선정되었나요? 네, 주로 사업은 굉장히 다양했어요. 작년에 선정됐던 팀들을 보면은 일단 청년팀 중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기획하는 팀이 한 팀이 있었고요. 다른 한 팀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 하는, 홍보 마케팅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 그런 분들을 모이셔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을 위한, 아동들을 위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교육 서비스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시니어 팀 중에서는 50 플러스 동호회 출신, 사진 동호회 출신의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사진의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래서 기업의 제품 사진을 찍어주거나 행사 사진을 촬영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려는 분도 계셨고요. 또 시니어 다른 한 팀은 양평 지역에서 은퇴한 문화예술인들이 모이셔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주 대상이 청년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최소 요구 비율이 있을까요? 이게 최소 요구 비율이라는 거는 사실 그거는 선정 단계에서 사실 파악은 어렵죠. 네,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우리는 청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가서는 청년은 조금이고 다른 대상자가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율이라는 거는 지금 단계에선 정해지지 않았는데 뭐 정해진 바도 없고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지만 일단은 주 사업 비즈니스 자체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민달팽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청년팀으로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기존 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변경했을 때 기존 사업 매출을 계속 연결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협동조합 아이템만 계속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네, 기존 일을 겸업할 수가 있죠. 매출을. 근데 이게 조직 변경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조직 변경이라고 하는데, 조직 변경을 하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단절이 돼요. 바뀌어요. 그게 세법상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상으로는 업력이 단절돼요. 이게 나중에 어디에 업체에 뭔가
입찰을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조직 변경으로 인한 협동조합 신규 설립이라고 해서 조직 변경으로 한 설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업력들, 기존 법인의 업력들을 최대한 어필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적으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바뀌기 때문에 단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직 변경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통장도 다 바꿔야 되고 문제가 바꿔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협동조합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조직 변경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정말 필요성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잘 추천드리진 않고요. 네, 더군다나 기존의 사업체로 매출이 굉장히 많다. 이미 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고 몇 천만 원, 몇 억씩 매출이 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조직 변경을 하실 필요는 왜냐면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창업팀 대표가 만 43세라면 청년팀인가요? 시니어팀인가요? 나이로 구분한다는 뜻이 아닌데 제가 일단은 나이로 구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팀이 되려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혹은 청년 또는 만 39세 이하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사업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라고 하면 청년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니어팀이라고 하면 대표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대표자가 만 5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한 42세 이렇게 55세 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사업이 그런 시니어분들,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사업이라든지 그런 시니어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시니어 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몇 팀 선정하는지 기관별로 상의해서 기관에 직접 문의하라고 공지해 있던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아까 진행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신나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최소 5팀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재 신청한 팀은 그 5팀이 다 되지 않죠. 지금 현재 신청한 팀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기관에. 그렇게 많은 팀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TO가 굉장히 여유가 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경쟁률을 말씀드리면 한 2대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률은 한 2대1 정도였습니다. 2대1, 다른 분들도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나는 조합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신청팀이 많지가 않아서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고요. 입주 공간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창업팀들이 반드시 입주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입주 공간에 희망하는 팀들만 중랑구청이랑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사무공간이라고 해서 각 팀마다 분리된 사무실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좀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이제 각 팀별로 책상이라든지 이런 사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약간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개념이죠. 그런 형태로 좀 제공된 가능성이 높죠. 각각의 이제 개별된 사무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창업팀 전용 공간으로 지금 한 6팀 정도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중랑구청이랑 협약을 해서 마련해 놓은 상태고요. 그 중에서 지금 최근에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통해서 입주하겠다는 창업팀 한 팀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직 여유 공간은 5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나는 조합을 통해서 선정되는 5팀 모두 입주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나 여력은 되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오늘 온라인 사업 설명회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려고 하고요.
제가 지금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신나는 조합 창업 육성팀 강성균 과장에게 문의사항이 또 있네요. 네, 서울혁신파크. 네, 저희 신나는 조합은 굉장히 가깝죠. 네, 상담을 하러 방문해도 될까요? 네, 저희 이쪽으로 전화를 주셔서 약속 시간, 전화나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약속 시간을 잡아서 약속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전화나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02-2135-1589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jfsaup@naver.com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자료집을 다운로드 못하신 분들은 저희 메일로 자료집 요청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자료집을 메일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신나는 조합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